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의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한도윤은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70대 초반, 허리는 고닫고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50년 공직 생활의 마지막 10년을 부장검사로 보낸 사람. 은퇴 후 처음 떠난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스페인의 햇살과 와인, 대학 동기들과의 웃음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문자 26통, 부재중 전화 14통, 대부분 아들 민호의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은 미간을 좁혔습니다. 열흘 동안 이렇게 많이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언제 집에 들어오세요? 지금 공항이다. 왜 그러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빨리 오세요.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도윤은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까지는 1시간 남짓.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초인종 소리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 윤소영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 깔끔한 검은색 원피스 차림.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했습니다. 아버님,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명자는 어디 있냐? 소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에 모셨어요. 도윤의 손에서 캐리어 손잡이가 미끄러졌습니다. 뭐라고? 치매 3등급 판정 나왔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식으로.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셔서 저희가 알아봤고 판정받고 바로 입소시켰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출국 전날 아침 명자는 손자 도시락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이 소박이가 상할까봐 김치 냉장고에 따로 넣어놨어요. 그런 사람이 열흘 만에 치매 3등급? 어느 요양원이냐? 경기도 안양이에요. 시설 좋은 곳으로 골랐어요. 도윤은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물었습니다. 내 동의는 받았냐? 아버님 서명은 민호 오빠가 대리로 받아놨어요.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대리 서명? 법적으로 무효다. 소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정확한 미소였습니다. 요양원 측에서는 문제 없다고 했어요. 가족 동의만 있으면 된대요.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검사 시절 익힌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상대가 준비된 답변을 늘어놓을 때는 질문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알려줘라. 지금 가시려고요? 면회 시간 끝났어요. 그럼 내일 아침 간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50년 공직 생활 동안 수많은 사건을 다뤘습니다. 사기, 횡령, 위조.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범죄의 패턴들. 그 패턴들이 지금 자신의 집에서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63세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30년을 일하다 정년퇴직했습니다. 기억력이 좋았고 꼼꼼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고 장부를 쓰듯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치매? 도윤은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 금고를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 사이에서 본인의 서명 샘플을 꺼냈습니다. 검사 시절 위조 문서 사건을 다루며 만들어둔 것. 필압, 회계 각도, 점의 위치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요양원에서 서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 도윤은 택시를 탔습니다. 안양까지는 1시간. 요양원은 한적한 주택가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 깨끗한 외관. 입구에는 햇살마을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2층 식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창가 테이블에 명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면 잠옷 차림. 짧게 자른 머리는 단정했지만 표정은 멍했습니다. 명자야. 명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알았습니다. 저 눈은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명자는 요양보호사를 힐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도윤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데리러 올게. 면회는 30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도윤은 원장실을 찾았습니다. 50대 여성 원장 최미경이 예의 바르게 맞았습니다. 입소 서류를 보고 싶습니다. 보호자이시니 당연히 보실 수 있죠. 서류철이 건네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넘겼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인정서, 입소동의서, 보호자 서명란, 그리고 자신의 이름 옆 서명. 회계 각도가 달랐습니다. 윤자의 세로액이 너무 고닫고 도자의 점 위치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위조였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표정을 지웠습니다. 사본 한부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복사본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도윤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검사 시절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진술을 확보하고 범죄를 입증하는 과정. 이번에는 상대가 며느리였습니다. 강남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며느리 소영과 주고받은 메일들을 검색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라는 키워드로 필터링했습니다. 한 통의 메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낯선 이메일 주소. 제목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 가이드. 도윤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환자분이 검사 시 모든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인지기능 저하로 평가됩니다. 도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준비된 범죄였습니다. 도윤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가이드라는 제목의 파일. 첨부된 문서에는 질문 항목별 답변 요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력 평가 시 모르겠다를 반복하면 중증도 점수 상승, 시간과 장소 진압력 질문에는 무응답 유도. 마치 시험 답안지를 미리 받은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매일 발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출국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수신자는 윤소영, 발신자는 컨설팅 파트너라는 익명 계정이었습니다. 프린터를 켰습니다. 증거는 반드시 출력해야 합니다. 검사 시절 배운 원칙이었습니다. 디지털 파일은 삭제될 수 있지만 종이는 물리적으로 남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소영이 장을 본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만나고 오셨어요? 그래, 만났다. 어떠셨어요? 많이 안 좋으시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걱정하는 며느리의 얼굴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소영아, 명자 판정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구나. 아, 네. 제가 다 기록해뒀어요. 소영은 거실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건강관리 일지라고 적힌 노트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7월 15일부터 증상이 시작됐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냉장고에 넣은 반찬 위치를 못 찾으시고 그래서 병원 모시고 갔더니 치매 의심 소견이 나왔어요. 어느 병원이냐? 강남의 S신경가요. 진단서도 있어요. 보자.
진단서가 건네졌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의심, 정밀 검사 권유, 의사 서명과 병원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했고 판정 나온 거예요. 공단에서 직접 오셔서 검사하셨어요. 도윤은 노트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기록은 치밀했습니다. 날짜별 증상, 병원 방문 일지, 약 복용 내역.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자신이 출국한 이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는 증상이 없었나? 있었죠. 근데 아버님 앞에서는 안 그러셨어요. 저랑 민호 오빠한테만 그러셨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하면 바로 말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참고 숨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판정받을 때 내가 동행했어야 하는데 급하셨잖아요. 아버님 연락도 안 되고 어머님 상태는 나빠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영은 눈을 붉혔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고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아버님. 소영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기록 중간중간 연필로 지운 흔적이 보였습니다. 빛에 비춰보니 희미하게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판정관 스케줄 확인, 답변 리허설. 도윤은 노트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는 여러 형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았습니다. 3층 상담실. 접수대에서 명자의 판정 담당자 이름을 물었습니다. 박지영 판정관님이십니다. 지금 외근 중이신데 오후 2시쯤 들어오세요. 도윤은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10분, 40대 초반 여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명찰에 박지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판정관님. 박지영이 돌아봤습니다. 도윤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전 부장검사 한도윤. 오명자 씨 남편입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습니까? 박지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실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부인분 판정권으로 오셨나 보네요. 네. 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박지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조금 이상했어요. 어떤 점이요? 보통 치매 초기 환자분들은 일부 기억은 또렷하세요. 최근 일은 잊어도 오래된 일은 기억하시거든요. 근데 오명자 씨는 모든 질문에 모르겠다로 일관하셨어요. 도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이 며칠인가요? 부터 시작해서 자녀분 이름이 뭐예요?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같은 질문까지 전부요. 심지어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럼 판정을 내리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지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매뉴얼대로 점수를 매길 뿐이에요. 답변 내용에 따라 점수가 나오거든요. 모른다는 답변이 많으면 인지 기능 저하로 평가돼요. 보호자는 동행했습니까? 며느리분이 오셨어요. 아주 열심히 설명하셨어요. 환자분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도윤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내용 녹음되어 있습니까? 판정 과정은 녹음 안 해요. 기록지만 작성하죠. 기록지 사본 받을 수 있습니까? 본인이나 직계 가족만 가능해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도윤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박지영은 복사실로 갔다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판정 기록지였습니다. 체크된 항목들을 보니 최하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거 이해 신청할 수 있습니까? 박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0일 이내면 가능해요.
재판정 신청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서류를 접어 넣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이름 하나를 찾았습니다. 정태준. 검사 시절 후배, 지금은 변호사였습니다. 태준아, 나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시간 있나? 상담 좀 하고 싶은데. 물론이죠.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아니, 밖에서 보자. 조용한 데로. 저녁 7시 서초동의 한 카페. 정태준은 50대 초반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도윤은 준비한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위조된 서명, 판정 가이드 메일, 기록지. 정태준은 서류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선배님, 이거 며느리가 꾸민 거다. 확실합니까? 확실해. 증거가 있어. 정태준은 펜으로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노인복지법 위반. 3가지 다 적용돼요. 동시에 등급 무효도 해야 해. 그건 행정소송이에요.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2가지 다 하자. 동시에. 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선배님 가족이잖아요. 정말 끝까지 가실 겁니까?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초동 거리에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안 되는 거야. 명자를 요양원에 가둔 건 용서 못해.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소영과 민호는 방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재로 들어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소형 녹음기 3개, 검사 시절 증거 확보용으로 썼던 장비들이었습니다. 하나는 거실 천장 몰딩 사이에, 하나는 현관 선반 뒤에, 하나는 부엌 콘센트 뒤에 숨겼습니다. 이제 기다릴 차례였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차례였습니다. 녹음기를 설치한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재에서 이어폰을 끼고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은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 TV 소리, 설거지 소음. 하지만 셋째 날 밤 11시 47분 거실 녹음기에 목소리가 잡혔습니다. 소영이었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이사님. 시어머니 거는 끝났어요. 남편 동의서도 처리됐고요. 이제 시아버지만 설득하면 돼요. 집은 곧 우리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녹음을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들었습니다. 재산 정리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시아버지 연세가 있으시니까. 통화가 끝났습니다. 3분 28초. 도윤은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컴퓨터, 외장하드, 클라우드 3곳에 각각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윤은 정태준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 12층이었습니다. 선배님, 어서 오세요. 정태준이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열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정태준은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이건 결정적이에요. 계획적 범행 증거입니다. 형사고소 가능하냐? 충분합니다. 사기죄 구성 요건 다 갖췄어요. 도윤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위조된 동의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부인 진술이 필요해요. 판정 당시 상황을 직접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명자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보겠다. 녹음하세요. 부인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정오가 지나 도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향했습니다.
박지영 판정관을 한 번 더 만나야 했습니다. 접수대 직원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판정관님께 전화 좀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일입니다. 잠시 후 박지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도윤 씨시죠? 무슨 일이세요? 판정 과정을 정식으로 진술서로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왜 진술서를 써야 하죠? 부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판정관님이 유일한 증인입니다.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기다렸습니다. 내일 오후에 오세요. 시간 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오전 도윤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원장 최미경이 특별히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2층 작은 면회실에서 명자를 만났습니다. 명자야, 잘 지냈나? 응. 근데 집에 가고 싶어? 도윤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판정받을 때 일 기억나나?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이가 며칠 동안 연습시켰어. 모르겠다고만 대답하라고. 검사하는 사람이 뭘 물어봐도 그냥 모른다고 하래. 왜 그렇게 했어? 안 하면 집에서 내쫓는데. 손자도 못 보게 한대.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분노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다 모른다고 했나? 응. 이름도 나이도 결혼 날짜도 다 아는데 모른다고 했어.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명자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당신 여행 망치기 싫었어. 도윤은 명자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곧 데리러 올게. 조금만 더 참아. 진짜? 진짜다. 약속한다. 면회를 마치고 원장실을 찾았습니다. 최미경이 입소 당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강 상태 기록지에는 치매 증상 심화, 독립생활 불가능, 24시간 돌봄 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의 필체였습니다. 이 내용 의사 확인 받았습니까? 최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작성한 거라 별도 확인은 안 해요. 도윤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오후 2시 도윤은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있었습니다. 박지영이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 A사 용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적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판정 대상자 오명자 씨 모든 질문에 무응답 또는 모르겠다로 일관. 일반적인 치매 초기 증상과 상이한 패턴. 판정 매뉴얼에 따라 점수 부여했으나 개인적으로는 의구심 있었음. 이거면 됩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박지영은 펜을 들었지만 망설였습니다. 이거 제가 불이익 받는 거 아니죠? 판정관님은 규정대로 하신 겁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박지영은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받아 봉투에 넣었습니다. 저녁 도윤은 정태준과 다시 만났습니다. 사무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쌓였습니다. 위조 동의서, 녹음 파일, 판정관 진술서, 명자의 녹음 증언. 정태준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고소장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국과수에서 연락 왔어요.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태준아, 내가 이기면 명자 바로 퇴소시킬 수 있나? 형사는 시간 걸려요. 근데 행정소송으로 등급 무효 판결 받으면 입소 근거가 사라져요. 얼마나 걸리나? 빠르면 2달, 늦으면 3달.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에게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소영이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님, 늦으셨네요. 응. 어머님 보고 오셨어요? 그래. 소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안정되셨대요. 요양원 생활 적응 잘하신다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소영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도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구나. 네, 곧 알게 될 거다. 도윤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증거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달력을 펼쳤습니다. 3일 후가 요양원 가족의 날 행사였습니다. 모든 보호자가 모이는 날. 그날이 적기였습니다. 며느리를 직접 대면하는 순간, 모든 증거를 펼쳐 보이는 순간,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깜빡였습니다. 50년 검사 생활 중 가장 힘든 사건이 될 것 같았습니다. 상대가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명자를 위해서였습니다. 요양원 가족의 날 행사는 오후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1층 대강당에 보호자들이 모였습니다. 테이블마다 과일과 다과가 놓였고 벽면에는 어르신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일찍 도착했습니다. 명자는 2층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소영과 민호는 오후 1시 반쯤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밝은 미소로 다른 보호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행사 준비 많이 했대요. 어머님 노래도 부르신대요. 소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장 최미경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명자도 나왔습니다. 섬집 아기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가사를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도윤은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치매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소영도 손뼉을 쳤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명자를 찍었습니다.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별 면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도윤은 소영과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2층 작은 회의실로 가자. 할 얘기가 있다. 소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얘기세요? 가면 안다. 세 사람은 2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 도윤은 명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명자가 들어왔습니다. 4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민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조용히 들어라. 도윤은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이사님. 시어머니 거는 끝났어요. 남편 동의서도 처리됐고요. 집은 곧 우리 거예요. 소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도윤은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판정관 박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명자 씨는 모든 질문에 모르겠다로 일관하셨어요. 일반적인 치매의 초기 패턴과 달라요. 동행한 며느리분이 계속 심각한 상태라고 강조하셨고요.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세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영이가 며칠 동안 연습시켰어. 모르겠다고만 대답하라고. 안 하면 집에서 내쫓는데.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윤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다. 입소 동의서에 있는 내 서명,
위조로 판명났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필적 상의, 위조 추정. 민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가이드 메일도 확보했다. 너희가 주고받은 거, 판정관 면담 스케줄, 답변 요령, 다 있어. 소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서요? 치매 판정은 서류가 말해요. 공단에서 정식으로 등급 줬어요. 그 등급 거짓으로 받은 거잖아. 증명할 수 있어요? 도윤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판정관 박지영의 진술서였습니다. 판정관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다. 일반적인 치매 패턴과 상이함. 의구심 있었음. 이렇게 적혀 있어. 소영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노인복지법 위반. 3가지 혐의로 내일 고소장 접수한다. 형사고소와 함께 등급 무효 소송도 낸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고소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너희가 명자한테 한 짓이 뭔데? 소영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고소하세요. 근데 아버님 생각해 보셨어요? 이 집 명예 누구 거예요? 아버님이랑 어머님 공동 명의잖아요. 어머님이 치매 판정 받으면 재산 관리는 누가 해요? 결국 가족이에요. 그게 저희예요. 그래서 명자를 요양원에 가둔 거냐? 가둔 게 아니에요. 모신 거예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위험하지 않았어. 멀쩡했어. 소영이 명자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객관적으로 봐야죠. 도윤이 소영을 막아섰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넌 사기꾼이야. 시어머니를 속이고 남편 서명을 위조하고 판정을 조작했어. 소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요. 다 제가 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 집 때문이에요. 강남 아파트 30평, 시가 15억. 저희는 전세살이에요. 아이 학교도 못 보내요. 그런데 어머님은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세요. 공평해요? 민호가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영아, 그만해. 소영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왜요? 진실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아요? 시부모님 눈치 보면서. 도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집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왜 이런 식으로 해? 말해서 될 것 같았어요? 아버님은 절대 안 주실 거잖아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10년 넘게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어요. 명절 음식 만들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그런데 제 이름으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명자를 요양원에 보낼 이유가 되냐?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도 안 하고 서명했어요. 소영이가 급하다고 해서. 넌 아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구나. 죄송합니다. 도윤은 민호를 보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명자는 퇴소한다. 너희 둘은 일주일 안에 집에서 나가라. 소영이 소리쳤습니다. 어디로 가요? 저희 전셋집 계약 끝났어요. 그건 내 문제다. 그리고 내일 고소장 접수한다. 변호사 선임해라. 도윤은 명자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민호가 뒤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법정에서 구해라. 복도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명자는 도윤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집에 가. 1층 로비에서 원장 최미경을 만났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퇴소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최미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요? 서류 준비가. 입소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서류들 보시죠. 도윤은 증거 서류를 건넸습니다. 최미경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저희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네요. 원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가족 진술만 믿지 마시고 본인 의사를 꼭 확인하세요. 최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소 서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1시간 후 명자는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 도윤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내 집이 그리웠어. 도윤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내 집이야. 아무도 못 빼앗아. 택시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서초동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정태준이 동행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소인 윤소영, 한민호. 혐의는 사기, 사문서 위조, 노인복지법 위반. 선배님, 이제 시작입니다. 알아. 오래 걸리겠지. 각오하셔야 해요. 가족 간 사건이라 언론에서도 관심 가질 겁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집에 간다. 점심 뭐 먹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해놨어. 된장찌개.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예전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영과 민호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삿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명자는 텅 빈 작은 방을 바라봤습니다. 민호 어릴 때 이 방에서 숙제하곤 했는데 이제 우리 방으로 쓰자.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도윤과 명자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소영과 민호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소영은 검은 정장을 입었고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소영의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일부 인정합니다. 다만 정상 참작을 요청합니다.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 공판은 한 달 후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도윤은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은 3번 더 열렸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위조된 서명, 녹음 파일, 판정관 진술서, 명자의 증언.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민호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부모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명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은 표정을 지웠습니다.
소영도 진술했습니다. 시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집이 필요했고 빨리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소영은 명자를 봤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님을 모시면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런 짓을 할 이유는 안 됐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2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소영 징역 2년 실형, 한민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 교육 40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정태준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승소하셨습니다. 승소가 아니야. 그냥 정리된 거지.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장기요양 등급 무효 판결도 나왔습니다. 명자의 3등급 판정은 취소되었습니다. 공단은 재판정을 실시했고 명자는 정상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 무렵 합의금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소영 측에서 보낸 돈이었습니다. 명자는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돈 우리가 쓰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진짜 치매로 힘들어하는 분들 도와주면 어떨까? 도윤은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일주일 후 도윤은 정태준, 박지영 판정관, 요양원 원장 최미경을 불렀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실버권익 연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태준이 물었습니다. 어떤 조직인데요? 부당한 요양원 입소, 위조 동의서, 거짓 등급 판정. 이런 사건들을 무료로 상담하고 법률 지원하는 곳입니다. 박지영이 말했습니다. 좋은 취지네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최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요양원 운영하면서 비슷한 경우 많이 봤어요. 본인 의사 없이 강제로 입소하는 경우요.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자문위원 맡겠습니다. 태준이는 법률 담당, 박 판정관은 등급 자문, 최 원장은 시설 자문 부탁드립니다. 명자 선생님은요? 상담실장 하겠답니다. 모두 웃었습니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니까요. 같은 처지분들 마음 잘 알아요. 한 달 후 실버권익 연대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사무실은 강남역 인근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간판이 걸렸습니다. 실버권익 연대 어르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첫 주에 상담 전화가 12건 왔습니다. 부당 입소, 재산 갈취, 등급 조작, 비슷한 사연들이었습니다. 명자는 하나하나 기록하며 들었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모습을 보며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명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어느 저녁 집 베란다에서 두 사람은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민호한테 연락 왔어. 교도소에서. 뭐래? 소영이가 힘들어한대. 적응을 못한대.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 알아. 언젠가는 용서해야 할까? 도윤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해. 나는 내 결정을 따를게.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실버권익 연대는 23건의 상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 7건은 법률 지원까지 이어졌습니다. 5건은 승소했습니다. 2건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사회봉사를 마치고 왔다고 했습니다.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무실 운영 도와줄래? 일손이 부족해.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민호를 불렀습니다. 따로 나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뉘우쳤는지 지켜볼 거다. 네, 아버지. 명자 엄마한테 잘해라. 평생 속죄해라. 그러겠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소영이한테도 잘 전해라. 나오면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다고.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가족이니까. 끝까지 가족이야. 하지만 용서는 쉽게 안 돼. 시간이 필요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후 실버권익연대는 지역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어르신 인권지킴이 실버권익연대. 기사에는 도윤과 명자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변호사,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직이 커졌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도윤과 명자는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이제 시작이야. 명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방식으로 사이다를 마셨으니 이젠 다른 분들 컵도 채워주자. 도윤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기록과 증거, 절차의 힘으로 시작되었고 연대와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배운 진짜 사이다였습니다.